제주어업관리소 지도선들이 제주가 아닌 부산항에서 출동하면서 기름값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P가스 충전소와 판매업체들이 합의서까지 쓰고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고교 입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범도민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3과 해군기지 갈등을 협치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해역을 관리하는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소속 어업지도선 6척이 제주가 아닌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부산에서 제주를 오간다는 얘기인데 막대한 유류비가 들고 시간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500톤급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27호.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각종 해난사고 대처 등의 업무를 합니다. 지난 3월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신설되면서 어업지도선 6척과 직원 100명이 제주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전용 부두와 직원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출발할 때마다 부산항에서 왕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받아서 여기를 일단 세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숙소라든지 부두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문제는 비용과 시간. 왕복거리가 600km나 돼 오가는데 이틀이 걸리고 한 척당 유류비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에 이릅니다. 연간 30억 원이 더 드는 반면 단속 업무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임대해 숙소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좀 남는 예산 찾아가지고 그리고 원룸 얻어줘야죠. 뭐 한 달에 다 필요 하나씩은 줄 수 없고 네. 두 달에 하나씩 이렇게 주면 한 50개 정도 얻어서. 임시 숙소가 아니라 직원 가족들까지 이주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원과 전용 선석 확보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LP가스 가격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LP가스 충전소와 판매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똑같이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도내 LP가스 충전소 2곳이 올해 초 판매업체들에 보낸 가격 인상 안내문입니다. 인상 날짜가 같고 금액도 51원과 50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처럼 도내 충전소 4곳은 지난 1월과 3월 사이 공급 가격을 50원가량 일제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주 경실련은 지난해 말 충전소와 판매업체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덤핑 판매를 방지한다며 실무협상단이 올해부터 소비자 가격을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충전소의 소비자 직판과 판매업체의 거래처 인수인계를 금지하고 이 같은 합의를 어기면 배상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 문건에 나온 이렇게 인상 시기와 인상폭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이렇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가스 용기를 바꾸면서 가격이 동시에 올랐다며 담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합의서는 본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고 거래하는 판매점들이 그거 하면 50원 정도면 자기네도 이해하겠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현재 제주 지역 충전소의 자동차용 부탄과 프로판 가스 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P가스 요금이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제주도청 조직이 개편됩니다. 제주도는 대외 협력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본부는 4급에서 3급으로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을 보좌할 협치정책실을 설치합니다. 또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으로 통합하고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는 대신
정무부지사 아래 국제통상국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4.3 사업소 등 4개 사업소와 청렴감찰단, FTA 대응 추진단 등 6개 임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5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협치를 통해 도민사회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빈말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아픔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3 문제와 강정 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도민 통합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강정 마을의 아픔을 내버려 둔다면 미래도 나아갈 수 없고 도민 통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정치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정은 도민통합위원회라는 기구 설치와 협치를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면 도민사회가 통합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풀겠다는 해법은 없습니다. 또한 도민사회의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무엇과 통합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합의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영리병원 허가 문제와 정부의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추진은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투기성 개발과 중산 간 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명확한 정책 방향과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제주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원도정에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야당과의 연정이 무산된 사례는 일방적인 협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시내 일부 소나무 숲에서 고사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는 어제 제주시 애월읍 사무소 인근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돼 고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두세 그루를 발견하고 추이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연구소도 최근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98그루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재선충병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재선충 고사목 54만여 그루를 베어냈지만 재선충병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제 매뉴얼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처음으로 운영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고교 입시 제도와 체제 개편안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출범해 한 달 가까이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인수위원회. 가장 주목됐던 정책은 고교 입시 제도와 체제 개편안입니다. 일단 오는 9월까지 200여 명으로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9월까지 최저간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2016년에 부분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듬해에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연합고사 폐지나 평준화고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민적인 여론과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형 혁신학교도 교육감 공약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구체적인 교육 방식이나 교사 양성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학교처럼 무조건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많은 준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반기 중으로 혁신학교 추진단을 구성한 후에 내년에 3개 학교에서 5개 학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 경비 지원, 고교 무상급 시간 등이 제시됐지만 500억 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위원으로서는 참 한계점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34차례의 간담회와 다양한 설문조사, 집단토론 등 도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수위원회는 60여 개의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를 오는 10일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 45살 김모 경사와 서부경찰서 51살 김모 경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사범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조건으로 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경감은 2012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술 120병 가운데 4병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모기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주 유문 등에서 채집된 모기는 107마리로 한 달 전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말 제주에서도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제주도는 물웅덩이와 공동주택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은 15,5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 늘었고 2009년 6,900여 명에 비해서는 갑절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1%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도 2,6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원희룡 지사가 해군기지를 원점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며 원 지사의 의중이 그렇다면 환영하고 진상조사를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